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수온기, 요즘처럼 굉장히 날씨가 추운 이런 겨울철 저수온기에 그 낚시를 할 때 좀 사용하기 좋은 그런 이제 채비들이나 뭐 루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뭐 채비적인 팁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두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좀 낚시하기가 힘들죠. 일단은 저수온기라서 또 베스들이 전체적으로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사실 뭐니 뭐니 해도 그 낚시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보통 이제 물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처럼 그렇게 뭐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게 이제 대형 저수지나 뭐 이런 그 사이즈가 아주 큰 그런 대형 호수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더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게 좀 더 생각보다는 많이 늦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 중의 온도는 사실 굉장히 그 금방금방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침에 정말 그 낚시를 하러 가면은 굉장히 춥죠. 그래서 뭐 캐스팅을 뭐 몇 번만 이렇게 해도 로드에 뭐 가이드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막 다 얼어붙어요. 여윳줄을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가이드가 얼어가지고 여윳줄도 잘 안 빠지는 막 그런 상황이 막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또 물이 이제 그 릴에 계속 침투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릴의 어떤 수풀이라든지 이런 베어링이나 이런 부분이 심지어 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참 이 낚시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낚시를 하실 때 물론 뭐 지금 같은 저수온기에도 그 해 뜨기 전 뭐 이런 피딩 타임이 존재를 하기는 해요. 시즌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피딩 타임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침에 해 뜨고 해 뜨기 전에서 해가 뜨고 정말 1시간 정도만 딱 돼도 거짓말처럼 입질이 완전히 다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낚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겨울에 낚시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해가 어느 정도 일조량이 좀 그 많은 시간, 그래서 오후 1~2시 정도, 차라리 그런 시간에 낚시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그 좋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저수지나 뭐 필드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수심대가 나오는 한 5~6m 이상 이렇게 딥하게 수심이 나오는 그런 곳을 좀 찾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평지형 저수지, 이런 간척지죠. 아니면은 대형 저수지에서도 그 좀 지류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곳에서 차라리 낚시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그 낮은 수심대, 지류권이나 아니면 저수지라고 하면은 아예 수심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딥한 그런 곳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내가 어떤 필드에 가서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채비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뭐 어느 정도 그 지류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류권이나 강계 이런 곳은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죠. 많이 나와봐야 뭐 2m 내외예요.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 내가 사용하시는 그런 채비들을 그냥 그 시즌 때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겨울철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거를 써야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민노우 같은 경우에도 뭐 낮은 수심이나 뭐 이런 경우라면 뭐 충분히 민노우로 운용을 하셔도 돼요.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화려하고 강한 이런 저킹이나 액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저킹을 한두 번 탁 주고 조금 그 스테이 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민호를 선택을 하실 때도 플로팅보다는 약간의 그 서스펜드가 좀 되는 그런 형태의 민호나 뭐 이런 하드베이트류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좀 좋은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그 민호나 이런 부분이 플로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또 한겨울이기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차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물의 온도가 높을 때보다는 플로팅 되는 속도는 조금 더디기는 해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물이 아무래도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뭐 플로팅 되는 그런 민호밖에 없다라고 하면 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서스펜드가 되는 그런 걸 사용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리고 뭐 플로팅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밑에 요 하단 부분에 편납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테이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쓰는 그 납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붙여주면
이 플로팅 되는 속도를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서스펜드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노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무게를 약간 줘서 좀 튜닝을 해서 쓰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요한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수심대에다가 내가 미노우를 계속 위치를 시키고 싶다든지 할 때는 아무래도 두꺼운 라인보다는 조금은 얇은 라인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자맹을 할 때도 조금은 얇은 라인들이 자맹하는 그 깊이가 조금이라도 더 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노우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들, 플로팅 보다는 서스펜드, 그리고 라인을 두꺼운 거보다는 좀 얇은 거, 이런 거를 좀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피너베이트, 요 스피너베이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겨울철이라고 해서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죠.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사용을 하실 때 그 미노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좀 이런 빠른 리트리브, 빨리 감는 것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수심대도 어느 정도는 조금 그 바닥 쪽에 좀 가깝게 위치를 해서 천천히 릴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아무래도 좀 더 베스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거든요. 중층대를 빠르게 스위밍을 하게 되면 조금 바이트를 얻어내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좀 운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저수지권 딥한 곳에서 이제 낚시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런 바이브레이션 같은 게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요거는 이렇게 레틀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건 레틀이 없는 거. 저는 이렇게 레틀이 있는 것과 없는 걸 그때그때 좀 사용을 하는데, 깊은 수심 속에서 베스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주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레틀이 있는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심대가 너무 깊지 않거나 좀 베스들이 좀 예민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레틀이 없는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뭐 메탈 바이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겨울에 사용하기 좀 좋죠. 보통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뭐 그 겨울철에 뭐 메탈 바이브나 이런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베스들이 잘 물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웜챕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다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메탈 바이브가 좋고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 저수온기 때는 바이트가 굉장히 뭐 강하거나, 그리고 이제 바이트를 한 이후에도 뭐 강하게 물고 째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활성도가 나오질 않아요. 뭐 프리리그라든지 다른 웜채비를 썼을 때 상대적으로 입걸림, 그 훅셋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훅셋을 했어도 베스들이 물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바이트가 예민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입걸림을 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특별히 얘를 잘 문다 해서 쓴다기보다 이런 트래블 훅이기 때문에 바이트가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이런 저수온기 겨울철에는 수초나 이런 부분들이 뭐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 훅이다 하더라도 좀 운영하기도 굉장히 좀 좋고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장점들, 그리고 또 캐스팅이 굉장히 잘 되죠. 비거리도 좋고, 그리고 이제 깊은 그런 수심, 5m 이상 이런 깊은 수심에서 공략을 할 때도 폴링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 이런 약간 딥한 그런 수심대를 공략하기에 좀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절대 뭐 얘네들을 더 잘 문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메탈 바이브 같은 경우에 뭐 은색이나 금색,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뭐 어두운 이런 블랙 계열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의 팁을 말씀드리면, 그 햇빛이 뜬 그런 완전 오후 뭐 한두 시 이렇게 햇빛이 강렬한 곳에서는 이렇게 조금 그 빛을 좀 반사할 수 있는 실버 계열이나 골드 계열을 쓰시는 게 굉장히 또 좋아요, 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오후라 할지라도 뭐 구름이 좀 끼어서 상대적으로 그 햇빛의 양이 많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무광 컬러를 쓰시는 거를 또 굉장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광 컬러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난반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 좀 어필력이 좀 더 좋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햇빛이 없고 그 난반사를 못하게 되면은 또 어필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존재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광 컬러나 아니면 이런 블랙 계열의 그런 컬러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또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탈 바이브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실 때 너무 이런 뭐 은색 이런 계열만 구입하지 마시고 그 몇 개 정도는 그 블랙 컬러나 무광 컬러 뭐 이런 것도 좀 그 몇 개를 좀 같이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하드 베이트류들 뭐 스피너 베이트 말고도 러버 지그 있죠. 이 러버 지그를 통해서 겨울철에 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픈 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앞에 이제 이렇게 그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밑걸림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 같이 수초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스커트의 어필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러버지그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어느 정도 내가 딥한 그런 수심대를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러버지그의 무게만 8분의 3온스나 2분의 1온스 정도 이렇게 좀 무겁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트레일러 이런 이제 웜을 같이 이제 체결을 하기 때문에 MH대 정도나 헤비대 뭐 이런 정도로도 그 운영을 하기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그 낮은 수심대나 이런 지류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운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러버지그의 무게를 조금 굉장히 낮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뭐 저수온기라고 해서 프리리그, 프리리그 당연히 사용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수온기에 프리리그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면 평소에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8분의 3온스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 겨울철에 뭐 이럴 경우에는 약간 그 딥한 곳을 공략을 한다거나 수심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싱커의 무게를 약간 더 올려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 2분의 1온스 정도 이 정도로 좀 올려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비거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굉장히 깊은 수심에서는 5m가 넘어가는 수심에서는 얘가 먼저 착수가 되고 이게 이격이 되는 속도가 굉장히 커져요. 그죠? 아무래도 깊은 수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은 곳을 공략을 할 때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싱커의 무게를 조금 더 올려서 사용을 하거나 또 한 가지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하실 때 이렇게 멈춤 고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멈춤 고무 이런 걸 그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런 멈춤 고무. 자, 이 멈춤 고무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깊은 곳에서 프리리그를 운용을 할 때 이 싱커가 먼저 이제 착수되면서 이게 점점 이격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웜이 그 노싱커가 되는 순간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바람이라도 조금 불거나 뭐 유속이 살짝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내가 공략했던 포인트보다는 얘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격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격을 조금 좁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멈춤 고무를 사용을 하는 게 또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딥한 그런 수심대에서는. 그래서 멈춤 고무를 어느 정도 요거는 뭐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짧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멈춤 고무를 통해서 이 이격이 되는 그 싱커가 이격이 되는 부분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내가 그 딱 캐스팅한 그 지점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싱커가 이렇게 착수가 되고 또 웜이 또 그 근처에서 이렇게 착수가 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이 폴링이 되는 그런 속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멈춤 고무를 좀 사용을 해서 프리리그를 운용을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그 스트레이트 형태 이 테일이 달려있는 이런 웜으로 다운샷 다운샷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다운샷의 단차 같은 경우에 팁을 말씀드리면
단차는 약간 너무 길지 않게 30cm보다 훨씬 짧은 이렇게 한 20cm 내외로 해서 이제 세팅을 하시는 것도 좀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멈춤 고무를 통해서 너무 이격이 되는 거를 좀 줄여주는 그런 형태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인데, 바닥 쪽이나 이런 건에서 어느 정도 베스들이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싱커가 먼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웜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단차를 조금 줄여주는 게 약간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조금은 짧게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근데 이게 꼭 뭐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 보통 이제 이렇게 저소음기나 그 다음에 깊은 수심을 공략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좀 짧게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겨울철에 이렇게 낚시를 하실 때 좀 사용하면 좋을 만한 그런 이제 채비들,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이런 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